황해 정승, 조선을 떠받친 90년의 삶. 1장. 두 왕조 사이에서 충절이냐 현실이냐.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이성계의 새 왕조가 섰다. 고려의 신하 황희는 망한 나라를 잊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광덕산 두문동으로 들어갔다. 불에 타 죽겠다는 각오였다. 72인의 선비들이 새 왕조를 거부하며 산속에서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황희는 끝내 산을 내려왔다. 이성계의 설득과 원로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황희는 생각했다. 죽어서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살아서 백성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는 새 왕조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나 개국 공신들의 잔치판에서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파직, 전출, 좌천이 이어졌다. 설 자리가 없었다. 의장. 박성명의 청거 운명을 바꾼 한마디. 태종이 즉위한 1401년 황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도승지 박성명이 태종에게 말했다. 전하, 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신의 후임으로 황희라는 자를 추천하옵니다. 태종은 사람 보는 눈이 유난히 날카로운 군주였다. 공신이 아니면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박성명의 말을 믿었다. 황희는 도승지가 되었다. 태종의 신뢰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라도 황희를 보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 만났다. 황희가 아프자 하루에 3-4번씩 안부를 물었다. 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 참으로 재상이다. 그대들이 병을 고쳤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공신들이 줄을 서 있는 판에 공신도 아닌 황희가 그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다. 비결은 단 하나, 원만하고 정직한 인품이었다. 태종은 한 번은 황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소. 만약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이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신하에게 건넨 말이었다. 3장. 세자 양령을 감싸다 정이냐 충성이냐. 그러나 천하의 황희도 정세 판단만큼은 늘 반대편에 섰다. 1418년 태종은 세자 양령의 폐행에 분노했다. 첩을 몰래 궁에 들여 아이까지 낳게 했다는 것이었다. 태종이 황희를 불러 물었다. 황희는 수염을 쓸며 천천히 대답했다. 구종수의 짓은 매와 개를 가지고 노는 일에 불과합니다. 세자께서는 연세가 어리셔서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탓입니다. 2번이나 반복했다. 세자를 감싸는 말이었다. 태종의 얼굴이 굳었다. 훈구 대신들이 달려들었다. 황희는 민씨들을 제거할 때 공을 세웠으나 이제 세자에게 아첨하여 후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문하소서.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죽는 날 황희가 따라 죽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건만 결국 황희는 고향 땅 파주로 쫓겨났다. 대간들의 탄핵이 거세지자 더 먼 남원으로 유배되었다. 태종은 오치선을 황희에게 보내 전했다. 경을 공신과 같이 대우했는데 대간들이 그치지 않으니 남원으로 옮긴다. 하지만 압송하지는 않겠다. 노모를 모시고 스스로 가라. 황희는 남원에서 지내며 광통루를 지었다. 훗날 광한루가 되어 춘향전의 무대가 된 그 누각이었다. 유배지에서 황희는 문을 걸어 잠갔다. 동년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았다. 4장. 태종의 유언, 아버지를 믿은 아들.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태종은 세종을 불러 말했다. 의직과 황희는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일에 익숙한 원로들이니 버릴 수 없다. 불러서 써라. 세종은 고민했다. 황희는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외숙부 민무율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데도 관여했다. 원망할 이유가 차고 넘쳤다. 그러나 세종은 아버지를 믿었다. 황희는 유배에서 풀려났다. 직첩이 돌아오고 과전이 돌아오고 관직이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1431년 69세의 나이에 황희는 영의정에 올랐다. 5장. 영의정 18년 끊임없는 탄핵 속에서 황희의 영의정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절했다. 탄핵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영리박용이 뇌물을 주고 편지를 받아갔다는 의혹, 사위 서달의 살인사건에 청탁을 했다는 죄목, 교화영감에게 땅을 달라고 했다는 비난, 태석균의 죄를 봐주려 했다는 고발.
대관들이 몰려들 때마다 황희는 눈물을 흘리며 해명하거나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세종은 매번 거절했다. 경은 아직 늙지 않았소. 대신을 작은 과실로 가볍게 끊을 수 없소. 어느 날 세종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대신 중에 황희 같은 이가 많지 않다. 하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신하였고 박은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는 신하였으며 이원은 이익만 탐하고 의를 몰랐다. 그러나 황희는 다르다. 황희가 이를 의논할 때면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했으며 사리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황희는 점치는 도구처럼 정확했고 저울처럼 공정했다. 6장. 아버지의 눈물 지독지혜. 황희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조정에서의 엄정한 정승, 그리고 집에서의 지나치게 너그러운 아버지. 문제는 둘째 아들 황보신이었다. 국고를 횡령하고 사위의 살인사건에 청탁했으며 마침내 궁중의 금장과 금띠를 훔친 서자아들 황중생의 장물을 받은 혐의까지 받았다. 대관들이 연일 고문을 청했지만 세종은 말했다. 나는 차마 노신의 아들을 고문할 수 없다. 황보신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 동안 삭직된 채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황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임금의 위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89세가 되던 해 황희는 마침내 붓을 들었다. 신의 나이 지금 89세이니 죽음이 조석에 있습니다. 늙은 소가 새끼를 핥아주는 심정으로 임금님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히 아릅니다. 황보신의 직첩을 돌려주신다면 신이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지독지에 어미 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사랑.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문종은 이를 허락했다. 7장. 사관의 기록과 논쟁, 역사란 무엇인가? 황희가 죽고 나서 세종실록을 편찬하던 사관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다. 사관 이호문이 황희에 대한 혹독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황희는 서자 출신이며 중의 금을 뇌물로 받아 황금대사원이라 불렸고 관직을 팔고 형벌을 팔았다. 정인지가 이 기록을 보고 동료들을 모았다.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의논하자. 9명의 편수관 중 단 한 명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허우가 말했다. 내 아버지 허조는 매양 황희를 칭찬하고 흠모하였다. 수상이 된 지 30년의 탐호한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작을 팔았겠는가? 이 기록은 이호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추가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함이 어떤가? 그러나 성산문이 반박했다. 사관이 쓴 것이 정론이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만 나쁜 일은 역사서에 두고 좋은 일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삭제하는 것이 어찌 올바른 역사인가? 결론은 삭제였다. 근거 없는 악의적 기록이라는 다수의 판단이었다. 그 논쟁 자체가 단종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황희는 죽어서도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다. 8장. 90세의 마지막 영원한 조선의 정승. 1452년 2월 황희가 눈을 감았다. 향년 90세. 조정과 민간이 모두 놀라 탄식했다. 아정과 노복들까지 제사를 지냈다. 전고에 없던 일이었다. 황희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내가 죽은 후 장례는 가래에 의거하되 허식은 일체 행하지 말라. 불사도 행하지 말라. 생전에도 그랬다.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았다. 세종의 묘정에 배양되고 문묘에만 배양되지 못했다. 시호로 익성이 내려졌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익재상으로 끝을 잘 마친 것이 성이었다. 그로부터 500년 가까이 황희는 역사에 살아남았다. 조광조는 그를 대신의 귀감으로 인용했고 연산군은 신하들을 꾸짖을 때 황희의 예를 들었으며 효종, 숙종, 정조, 고종에 이르기까지 황희의 이름은 계속 조정에 오르내렸다. 10. 에필로그. 황희라는 사람. 황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청탁도 했고 자식 감싸기도 했고 정세 판단도 틀렸다. 청백리의 상징이라 불리지만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자기 자신이었다. 권력 앞에서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으려 했다. 차라리 형벌을 가볍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대체를 지키려 했고 조종의 법을 경솔히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성균관 유생이 길에서 황희를 만나 임금께 잘 간언하지 못한다고 책망했을 때 황희는 노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다. 그것이 황희였다. 14세에 관직에 들어 73년을 벼슬했고 18년을 영의정으로 지냈으나 생활은 언제나 궁핍했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중종시대까지 공신이 아니면 정승에 오를 수 없었는데도 공신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조선의 중심을 지켰다. 조선이 가장 빛나던 세종의 시대, 그 뒤에는 황희가 있었다.